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LG V20이 있는데요. 이 제품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외형을 먼저 살펴보면 이 제품은 티탄 컬러이고요. 뒤에 보면 듀얼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오토포커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지문 인식이 가능한 홈 버튼, 비에노 마크가 있고요. 아래쪽엔 V20이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크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빛이 비춰보면은 좀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네, 좀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커버는 금속 커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것 같은데 뒤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보이고요. 제가 마이크로 SD를 장착해 놨습니다. 커버 장착할 때는 한쪽부터 장착을 하고요. 양쪽은 또 이렇게 눌러서 장착을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커버를 좀 더 쉽게 열 수 있도록 버튼이 하나 생긴 게 특징이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시듯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 커버를 연다거나 배터리 분리할 때 이게 꽤 번거롭고 불편한데요. 이제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쉽게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점은 잘 활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금속 커버가 사용된 이유 때문에 실제 사용해 보니까 지금은 많이 시원해져서 크게 못 느끼는데요. 근데 좀 많이 더울 때 뒤쪽 부분을 만져보면은, 그리고 장치를 많이 사용할 때 만져보면 이쪽 부분 좀 많이 뜨겁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금속 커버를 직접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재질을 만약 플라스틱을 썼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질 섞었으면은 그런 부분 잘 안 느낄 텐데 그냥 만지면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부분, 카메라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커버를 씌우고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발열 문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만졌을 때는 케이스 씌우고 만지면은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뒤쪽에 금속 커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열이 되는 거는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화면 좀 쓸어내려 보면은 이렇게 두 번 쓸어내리면 메뉴를 모두 펼쳐서 볼 수가 있고요. 하이파이 쿼드 덱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덱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보통 좋다고 하는데 좋은 덱을 넣었으면요. 근데 이거는 쿼드가 들어있습니다. 4개 들어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질을 높이거나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처리가 좀 더 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화면도 넓어졌지만은 위에 듀얼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또 다른 작업도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X 5.0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이제 좀 자주 쓸만한 기능 중에 몇 개 소개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메시지 한번 갔다가 다시 홈으로 왔습니다. 전화 한번 눌렀다가 또 홈으로 왔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작업으로 다시 넘어가려면 원래는 창 전화 버튼 누르고 다시 뭐 메시지나 뭐 창 전화 버튼 누르고 그 전에 거 작업했던 메시지 이렇게 누르겠죠. 원래는. 근데 메시지 누르다가 만약 홈으로 왔다고 세봅시다. 그럼 다시 메시지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기 아니 메뉴 버튼을 두 번 누르면은 바로 그 전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늦게 진행될 때 보면은 전환 버튼 갔다가 다시 이전 작업으로 빨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뒤로 가기 버튼이 두 번은 아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한 번 누르면 이 메뉴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 떴을 때도 이게 듀얼 스크린, 듀얼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을 듀얼 윈도우로 바꿀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또 선택해서 뭔가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를 좀 살펴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확실히 그 카메라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큰데요. 실제 사용해 보면은 일반 카메라 화각과 135도나 되는 화각을 활용해서 좀 넓게 찍는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었고요. 근데 넓게 찍는 화각은 실제 사용해 보면 화질이 좀 아무래도 원래 다른, 그러니까 일반 화각으로 찍는 카메라보다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작은 이게 공간 안에 카메라를 넣고 그러면서 화질을 높이고 또 화각도 넓히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좀 넓게 찍을 때는 넓게 찍고, 이렇게 주변을 많이 넣어서요 찍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하고 찍고,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G5 쓸 때도 이게 상당히 좀 만족감이 좋았는데요, 이제 V20 넘으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실제 사용해 보면은 카메라에서도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좀 설명드리면은, 카메라가 이제 그 전보다 이제 그 센서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좀 더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일반에서는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부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 누르고 찍고, 동상 찍고 싶으면 동상 눌러서 동상 찍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전문가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좀 정지시키고요. 전문가 모드가 생겼는데, 예전에 전문가 모드가 하나였죠. 근데 지금 보면 사진 전문가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전문가 모드가 있습니다.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차이점 좀 살펴보면은 사진 전문가 모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ISO 조정하고, 네, 뭐 셔터 스피드 조정하거나 해서 사진을 뭐 좀 특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는 가장 느리게 찍으면 30초 동안 찍을 수 있고요. 가장 빨리 찍으면은 3200분의 1초로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색온도나 뭐 포커스 같은 건 조정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일단은 AL 이걸 끄면 이제 자동 넘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네, 매뉴얼 포커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매뉴얼 포커스에 보면은 포커스 피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쪽에 포커스 피킹이 있는데, 이거를 끄면은 안 보이는데요. 켜면은 포커스 맞은 부분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뭐가 보입니다. 이게 화면에 문제 생겨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네, 포커스 피킹이 켜져 있으면은 이런 색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색으로만 지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절하면 좀 흐리겠죠. 초점이 지금 안 맞은 겁니다. 이렇게 안 맞고, 제가 초점 맞추면은 녹색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초점 안 맞출 수도 있는 건데요. 어느 부분에 초점 맞췄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오토포커스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피사체가 많이 겹치는 부분에서 빠르게 내가 고정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부분을 변하지 않고 사진을 계속 찍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토로 켜주면 오토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카메라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레이저 오토포커스 사용하는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죠. 보면은 여러 개의 작은 점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9개죠. 나타나는데, 이걸 이용해서 포커스 맞추는 것 외에 위상차를 이용해서 포커스 맞추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1m 이내에 있는 위치에서 촬영할 때는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하는 거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근데 만약 1m 넘어가 버리면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사실 힘을 쓰기가 힘든데요. 그런 상태에서의 정확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이전 세대보다는 좀 V20 넘어오면서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진 모드는 간단히 알아볼까요? 보면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은, 네, 히스토그램, 네,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아주 많이 전문가스러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전문가 모드 넘어가면 또 이게 또 다릅니다. 여기 들어보면 제가 그 영상에서 UHD 30프레임으로 저장해놨는데, 그럼 이 부분 아래쪽 부분에 이런 부분이 뜹니다. 네. 네, UHD 30, 64Mbps로 지금 촬영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요. 그리고 L과 R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마이크가 각각 양쪽에 들어있는데요. 이쪽에도 마이크가 있고 이쪽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그 압력이 이렇게 게이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매뉴 포커스가 가능하고요. 네, 피킹도 가능합니다. 네, 피킹 가능하고, 이게 MF, AF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좀 쉽게 조정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겠죠. 메뉴가 이렇게 많이 옆으로 흩어지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 나타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파이가 있는데, 이게 좀 특별합니다. 전문가 모드 동영상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 촬영을 해보면은, 녹화가 되고 있는 도중에도 설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값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조정했을 때의
그 소리의 파형은 이 위쪽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파형이 실제로 그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는 마이크를 직접 연결해서 이어폰 연결시키면은 네, 이어폰을 연결시키면은 이걸 소리를 그대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값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리가 많이 너무 지금 주변에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0에서 20까지 올려서 개인값 올려서 좀 증폭시킬 수가 있죠. 근데 주변에 소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여기서 막 소리가 막 여기 공연장인데 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낮춰서 제가 원하는 소음, 원하는 사운드의 정도만 들어오도록 할 수 있고요. 이건 잡음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올리면 주변에 좀 작은 파형들의 작은 소음들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값도 조정해서 제가 원하는 소리들만 좀 들을 수 있죠. 이건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조정을 해보면은 좀 미세한 사운드까지 전부 다 들으려면 앞쪽을 좀 키우면 되고요. 그거 없애려면 조금 뒤를 밀면 되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걸 마이크를 연결시키고 제가 들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방에서 가만히 앉았을 땐 차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걸 해보면 차 소리가 들립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데요. 귀로 잘 안 들리는 사운드도 좀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촬영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실제 사용해보면은 뭐 이걸 얼마나 많이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야구장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 뭐 공연장 같은 데 가서 뭐 누가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그 스마트폰을 찍어보면 너무 큰 사운드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붕붕 이렇게 소리가 먹는 소리가 들리면서 실제로 녹음이 잘못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사운드 이하로만 이렇게 녹음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녹음시키고 싶을 때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잘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저감도에서의 화질도 많이 좋아져서 실제로 제가 좀 어두운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디지털 줌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도 생각보다 화질도 선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번지지 않고 이렇게 원래는 앞쪽 부분에 예를 들면은 주변은 어둡고 앞쪽에 프로젝터를 켜놓고 프로젝터에 무슨 글자가 떠 있을 때 일반 디카 좀 뭐 화질 좀 많이 떨어지는 디카로 찍어봐도 많이 뭉개집니다. 그리고 좀 좋은 카메라로 찍어봐도 어떨 때는 뭉개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뭉개지지 않고 생각보다 깨끗하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놀랐었고요. 화질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저감도에서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그 녹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만약에 음악만 이게 주변에 뭐 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그 사운드만 잘 녹음을 하고 싶을 때는 고음질 녹음이라는 걸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음질 녹음이 있는데요. 고음질 녹음 상단에 보면은 기본 있고 콘서트, 사용자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은 그냥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냥 녹음하고 정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고 촬영이 아니라 녹음을 하고 싶을 때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콘서트장 갔을 때 막 소음이 주변에 스피커가 가까이서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녹음해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되고 막 몇 개는 사라지고 했을 때 제대로 녹음하고 싶을 때는 콘서트를 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보면은 설정 값들이 개인 값이 많이 이렇게 지금 이게 설정은 안 되는데요. 개인 값이 많이 낮아져 있고 잡음도 많이 어찌 보면 줄어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콘서트장에서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녹음할 수 있도록 딱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임의로 조정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설정을 선택하고 제가 개인 값을 설정해서 녹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된 값은 실제로 이어폰을 꽂아서 들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녹음되는 파형을 보고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파형이 그려지는데 치면 이렇게 파형이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진폭이 커지는지 만약에 진폭이 계속 큰 상태로 이게 지금 보면은 쭉 가늘게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튀면은 실제 이렇게 그걸 들어보면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만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는데요. 만약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말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말하지도 않는데 주변 소음이 너무 커서 막 이렇게 높게 파형이 일어난다면은 실제로 이거를 옮겨서 들어보면은 되게 그 번잡스럽다고 그러죠. 주변에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불편한데 그럴 때 개인값을 조정해서 뭐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이런 거를 신경 쓴, 네, 이게 사실은, 이게 그 가장, 카메라 부분과 뭐 음질, 뭐 녹음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카메라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크게 뭐 내세울 게 뭐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카메라와 녹음, 사진 촬영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생각보다는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설명 빠뜨렸는데 전문가 모드, 일반 모드도 마찬가지 하지만은 동상 촬영하면은 UHD로 촬영했을 때 보통 그 다른 카메라 같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5분이라는 제한이 걸립니다. 5분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동상 촬영이 끊어지죠. 그래서 5분 다 돼갈 때 제가 다시 눌러서 녹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경우 그런데요. 그래서 중간에 텀도 생기고 중간에 녹음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비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장시간 촬영 20분 넘게 촬영해봤는데 끊어짐 없이 계속 연속해서 촬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이게 촬영될 때 4기가 용량이 차면은 자동으로 파일을 하나 닫고 다시 파일을 만들어서 4기가 용량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분 촬영하니까 4기가 파일이 2개, 또 좀 작은 용량의 파일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제가 그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4GB의 그 파일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고 했더니 그게 코덱 문제인지 해서 제가 쓰는 툴에서는 합쳐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편집이 잘 안 되고 2기가까지만 편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게 하지만 전용 툴이 있어 나중에 그 영상을 합쳐서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화질의 괜찮은 사진을 스마트폰만 있을 때도 급히 가서 그냥 찍을 때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 그 연속 촬영은 30장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0장 찍은 사진은 동상처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파이 설정 같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고음질을 그러니까 24비트의 고음질을 재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럴 땐 이어폰 연결시키고 사용하면 그런 부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내려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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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쿼드덱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볼륨을 아주 1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볼륨 조정한다고 치면 그냥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1 단위로 제가 원하는 볼륨으로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의 그 사운드를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를 때 이 값들도 변경해서 제가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귀가 양쪽이 청력이 동일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정도 가능하고요. 자, 좀 계속 이렇게 켜놓고 계속 만졌더니 좀 뒤쪽에 좀 열이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 열이 느껴지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실제 사용할 때는 커버를, 케이스를 치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오히려 방열은 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사용하다가 계속 켜놓고 제가 테스트 해보겠는데, 뭐, 발열이 높아서 뭐 화면 밖에 낮춥니다. 그런 뭐 에러 메시지 뭐 그런 건 뜨지는 않았습니다. 뜨지는 않았고요. 장시간 제가 동영상 촬영할 때도 한 20분 넘게 동영상을 계속 UHD로 촬영했는데도 문제없이 계속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촬영된 점도 괜찮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V20 네,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